복날 타령에 요즘도 뭐 복날 뭐 잡아먹고 그래요? 잘 먹는 시대에 왜 그런가 모르겠어. 요즘 게 안 먹죠? 옛날 서울에 있을 때 그 뭐지? 영화 감독 누구냐? 리틀 포레스트 누구죠? 임순례 감독? 임 감독이 저 좀 보자게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임순례 감독이 동물 뭐 보호단체인가 카라 그 대표할 때라고 하면서 이 복날에 좀 뭐 좀 안 잡아먹는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불교계에서 종교계에서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복날에 이게 자꾸 이게 먹는데 대안을 마련하는 게 참 좋겠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 조계종에 사회복지재단이라고 있어요. 전체 요즘은 이제 온갖 절에서 복지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관장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재단인데 거기에 가서 제안을 했죠. 사찰요리 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복날에 채식, 우리 전통 채식 보양식을 좀 개발해봐. 그래서 좀 복날에는 오히려 그냥 이런저런 보양식, 사찰요리 보양식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아울러 불교계 복지관에서 복날에 오히려 이게 무슨 시원하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사찰 요리, 복날 요리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대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금도 그러나 의외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에 복날에 이게 삼계탕 대접을 해요. 이게 일반들한테. 가끔 보면은 이게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앞치마 입고 이게 서빙까지 하던데 물론 좋은 뜻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힘드신 어르신들 하는데 그러나 좀 지혜로워야 돼. 이게 음식을 못 먹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더 맛난 그냥 사찰 음식으로 영양가 듬뿍하고 새로운 걸 하면서 스님들이 이러면은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대접받고 있다는 자존감을 높이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불자들은 지혜로운 생각으로 좀 미쳐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오늘은 이제 194쪽 발언행위 팔정도에서 정업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현실에 나는 뭐 부처님 12처 5원 이런 거 떠나서 팔정도 떠나서 일단 몸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리고 더 몸은 구체적으로 도상 말하지만 뭐죠? 아니 비설 신의 그리고 색 성향 미촉법 뭐 보고 듣고 맛보고 감춰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이 단순한 상식을 보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아니비설신의 색상 미촉법이 마주치면서 수상 행식이 발동한다고 그랬죠. 우리 감정도 있고 마음에 그림도 짓고 어떤 의도도 내고 인식도 하고
기억으로 저장하고 피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내 하나의 실존을 놓고 보면, 현 존재 실존을 놓고 보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단순 상식으로 또 복되게 살아야 되거든요. 행복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의미와 행복은 굉장히 깊어야 돼. 깊이가 있어야 돼. 지혜롭고 깊어야 돼.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해야,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정도가 나오는 거죠. 8가지 바른 일상의 실천들이, 깊고 깊은 실천들이 내 삶을 좌우한다. 이런 거,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제 안이비설신이 색생행 미촉법, 색수상 행식 다 외우셨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수어법이 텔레토비 수어법이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텔레토비인가? 텔레토비죠? 그거 뭐야, 그 얘들. 에? 텔레토비 맞죠? 예? 인형형 여기 TV 있고 텔레토비를 몰라요? 그거 왜 그래요? 그냥 그거 계속 2세에서 5세 아이 대상으로 그냥 자꾸 반복이잖아요. 내 텔레토비 수업법이라니까요. 자꾸 반복 한 이야기 또 하고 해서 기억하고 그걸 다시 되뇌이도록. 여러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2살에서 5살 정신연령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8정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또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말은 늘 동어 반복이 되더라도 깊게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죠. 뭐 뜨거운 바람이 온 것 같다? 따뜻한 바람이. 자, 이제 정견, 세상을 바르게 보라. 정견. 세상은 고집멸도다. 괴로움과 불안이 늘 있다. 그 괴로움과 불안은 가래, 집착, 무명, 욕탐에 있다. 그것을 소명을 하는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열반의 세계에 이르자 오면 8정도가 필요하다. 내지 뭐 사념치 육바람일 다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복되게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그 구조를 왜 이래? 더운 바람이야 지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들. 또 이 세상은 그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어요? 연기되어 있죠. 이것과 저것이 어우러져서 발생해서는 연기되어 있다고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그렇죠? 무상, 고정 불변됨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는 존재인 나는 세상을 정견, 바르게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정사죠. 그런 쪽으로 자꾸 되뇌이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정사유예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어죠. 말.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욕설하지, 험한 말하지, 상대방의 상처 주는 거짓말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한 말을 억제하고 참는 것은 세간 도덕 윤리적인 세간 팔정도고, 더 깊이 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간질하지 않는다, 남 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거. 그렇게 수행해서 이게 출세간 팔정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더 넘어서 도덕 윤리의 기초 위에서 그런 마음이, 그런 말을 할 말이 생각이 아예 의도가 안 나는 거.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발음씨는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안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 주변에 몇 사람은 태어나서 50, 60세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친구나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야, 엄마 좀 욕 좀 해봐. 누가 화나게 했을 때.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전생에 쌓은 선근 공덕이 그래서 그래요. 저는 욕을 얼마나 했을까요? 저는 욕을 좀 후회되는 욕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그때 욕한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후회스럽고 부끄러운데, 그 애들이 쟤라고 걔들한테 그렇게 욕을 했던가 몰라. 소리치고. 누구한테 했는지 알죠? 정경들에게, 시지나바는. 막 이렇게 하면 시지나바는 정경들에게 그냥, 했을 때, 그때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던가 몰라요. 그때 이제, 80년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맞고 정경들 했지만, 그래도 그냥 명색 스님들, 목사, 신부님들이 왜 저렇게 욕을 했을까, 그 젊은 정경들이 했을 걸 생각하면은 참, 정의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한다고는 했지만은 참 성숙되지 못한 일이 그때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정업인데, 우리 인간은 또 신구이 삼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일단 팔, 다리, 뭐든 몸이 있죠. 몸. 그 다음에 입, 언어 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사유 행위. 자, 신구이 삼업 해보세요. 내 인간 자체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서 정업은 신업, 몸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여기 우리 자, 정업, 바른 행위. 바른 행위, 정업. 바른 행위란 무엇인가? 팔정도의 네 번째 항목으로서 옳지 않은 행위를 멀리하고 옳은 행위만을 잘 구별하여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이것은 계율의 준수와 깊은 관련을 지닌다. 바른 행위가 전제될 때 본격적인 명상의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다. 유익한 법의 처음은 무엇인가? 계율의 청정이며 견해의 올바름이다. 비구여, 이와 같이 비구가 계율이 청정하고 견해가 올바르다면 계율에 의지하고 계율 위에 서서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이 상유다 니까이 이 말이 참 다시 보면은 대단해요. 우리가 어떤 명상을, 요즘 명상 유행이잖아요. 정신을 집중하고 통찰하는 그 전 단계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언어가 거칠고 남 뒷담화, 우리 참 인간의 속성, 부끄러운 속성 중에 뒷담화 하는 거죠. 남
시어머니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언어가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음식을 과식한다는 거, 음주를 과도하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화를 버럭버럭 내가지고 충돌이 있다는 것, 이렇게 일상의 도덕이라고 하는 계율을 잘 못 지키면은 어떻게 명상할 때 도움이 되겠어요? 마치 물이 흔들리듯이, 물이 혼탁하면은 얼굴이 안 보이듯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업에서는 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뭐뭐 금지 조항으로 그 계율이 아니라, 이거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내 심성이 혼탁해지고 내 삶이 평정심을 잃어버린다. 이런 전제 아래 계율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계율하면 너무 겁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율의 청정이고, 두 번째는 견해의 올바름이죠.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인 정견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서로가 돕고 사는 존재이다. 내 이웃이 평화로워야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이런 바른 견해를 세우는 사람과 늘 서로 내가 1등하고 상대방을 배제시키고 혐오하고 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명상을 하더라도 심성이 고요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상유타 니카야의 계율의 청정, 그 다음에 나와 세계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바른 견해를 세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은 단순한데 참 이 출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는 무슨 양이죠 또? 이제부터 김양이요, 이양이요, 최양이요, 장양. 자, 그래, 미세스 장이 한번 해보세요. 자, 경전에서는 바른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른 행위란 무엇인가? 살생으로부터 떠나는 것,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감각적 욕망에 빠진 음란한 행위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바른 행위라 한다. 이와 같이 바른 행위는 붓다의 제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3가지 수칙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그릇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천수경에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동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정업은 몸으로 짓는 거. 살생, 폭력, 척취, 훔치는 거, 감각적 욕망에 빠진 음란한 행위들. 이 세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는 억제와 조절이에요. 억제, 조절, 자제. 그런데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 자유자재함. 이것으로 따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세요. 대40경에는 대40경에서는 바른 행위 또한 2가지로 구분한다. 비구들이여, 바른 행위에 대해 나는 2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공덕은 있으되 번뇌가 남아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바른 행위가 있다. 또한 비구들이여, 거룩하고 번뇌가 없는 출세간의 도의 요소에 해당하는 바른 행위가 있다. 전자는 아직 수행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가르침으로 의도적인 노력과 마음 지킴을 통해 닦아나가야 한다. 반면에
후자는 멸성제 혹은 열반을 실현한 이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행위이다. 이 문장이 참 그렇죠. 제가 팔정도 중에 세간 팔정도, 출세간 팔정도 있다고 그랬죠. 세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지성적으로 통용되는 것, 예를 들어서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업을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비구들이여 공덕은 있으되 번뇌가 남아 집착의 결과에 따르는 바른 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공덕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이것을 억제하면은 일단 우리가 남에게 비난받지 않죠. 평판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신뢰가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공덕은 있어요. 공덕은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 이거 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잡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궁극은 뭐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되죠.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죠. 내 마음에 번뇌 찌꺼르기가 없어야 되죠. 집착이 없어야 되죠.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정견, 정사, 정업을 하더라도 공덕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번뇌가 남아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행위가 있다. 또한 비구들이여 거룩하고 번뇌가 없는 출세가는 도의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 공덕은 이때 번뇌가 남아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행위에는 아직 수행이 무르익지 않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가르침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의도적인 노력과 마음지킴. 의도적이란 건 뭐예요? 아직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아직은 무르익지 못하지만, 서툴지만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거. 바로 그거죠. 이제 가끔 도 아니면 뭐다 해가지고 불자들이 스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연스럽지 못해서 왠지 가식적인 것이 같아서 그냥 하기가 쑥스러워요 이래요. 우리들도 가끔 느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꾸 의도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해라. 그럼 나중에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수행은 첫째 의도적 노력을 해야 돼요. 의도적 노력. 그냥 너무 완결성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마음은 안 일어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이거 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무조건 해보세요. 자, 의도적인 노력과 마음지킴을 통해 나가야 된다. 반면에 후자, 즉 번뇌가 없는 이러한 팔정도는 멸성제로 혹은 열반을 성취한 이들에게 자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위다. 이 말은 깨달음을 이루고 번뇌가 사라지고 나쁜 말과 행위가 아예 일어나지 않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러한 경지, 이거 멸성되죠. 번뇌가 사라진. 그래서 부처님과 아라한 깨달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의 말이, 일상의 행위가 그냥 전부 부처의 행위예요. 깨달음의 행위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과 번뇌 없음과 평온으로 올라간 노력을 쭉 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완벽되면은 일상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보살행위. 그러니까 보살행위 무슨 자원봉사 이것만 보살행위 아니라 내 마음에 번뇌가 없고 집착이 없고 상대방과 분별심이 없이 따뜻하게 연기적 사고를 가지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든지 어떤 표정이든지
어떤 손짓이든지 이게 전부 보살행위라. 우리 경험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이 시선을 눈길을 받았다. 진심 어린, 걱정하는, 따뜻한, 자유로운 눈길을 받았을 때 정말 내가 훈훈했죠. 감격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절로 우러나는 보살행. 그래서 이게 출세간 팔정도, 성스러운 팔정도다. 자, 그 다음에 번뇌가 남아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바른 행위는 앞서의 세 가지 수칙으로 구성된다. 즉 살생과 도둑질 그리고 성적 문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제가신도 일반에게 요구되는 5개보다 더욱 간결하다. 따라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타인의 시선 따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어렵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다. 애매한 상황에 처해 술을 마셔야 하는가 혹은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거룩하고 번뇌 없는 출세간의 바른 행위는 다음과 같다. 거룩한 마음, 번뇌 없는 마음, 거룩한 길의 요소를 갖춘 자가 거룩한 길을 닦을 때 세 가지 악한 신체적 행위로부터의 벗어남과 멀리함과 물러남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거룩하고 번뇌 없는 출세간의 도의 요소에 해당하는 바른 행위이다. 수행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살생과 도둑질과 성적 문란이라는 세 가지의 의지적인 제거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번뇌로부터 벗어난 거룩한 이들은 닦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것으로부터 멀어진다. 자, 그 다음에요. 살다가 보면 누구든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앞서의 세 가지 악한 행위에 관련된다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는 그러한 악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때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미래를 다짐하는 일정한 전차는 얼마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참회 기도라든가 수계 의례 등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절차는 반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다음 계속합시다. 그러나 세 가지 악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소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허둥댈 필요 없이 훌훌 털어내는 대담함도 필요하다. 팔정도가 규정하는 바른 행위를 저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팔정도의 바른 행위는 결코 복잡하거나 거창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 바른 행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수칙은 모든 계율 항목들 가운데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떳떳하다면 최소한 8정도의 한 항목만큼은 실현했다는 자존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팔정도 수행할 때 특히 제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그러다 보면은 자꾸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이제 종교 수행을 한다 하니까 종교, 신앙, 수행, 계율, 뭐 가르침 이런 말에 너무 짓눌려가지고 너무 철저하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삶은 이게 좀 넘어갑시다. 정명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바른 직업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직업 중에 한번 보세요. 21세기 직업 중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참 문제되는 직업들이 있죠. 뭘까요? 그죠? 딥페이크. 딥페이크가 뭔지 아세요? 관세음보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요즘 딥페이크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죠. 응? 자기가 미워했던 대상을 놓고 교묘하게 합성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인 양 막 퍼날라가지고, 심지어 대통령이 계엄을 12월 3일 날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딥페이크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AI가 기술로. 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 정말로 이상한 직업들이 막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 과거에 뭐 무기 밀매, 점성술 막 이런 거, 이 부처님 당시에는 왜 인간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팔정도의 삶을, 팔정도를 실행해서 그것을 평온과 자유의 열반을 누리려고 할 때 바른 직업을, 바른 생계거리를 찾아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친다든가 주술 행위를 한다든가 무기 밀매를 한다든가 마약 거래를 한다든가 인신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참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직업들이 있죠. 그러면 더 생생하게 21세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묘한, 더 나아가면 또 뭐가 있어요? 그 주가 조작도 있잖아요. 주가 조작. 예. 어? 그 도이치인가? 보세요. 이런 것을 하면은 왜 팔정도에서 정명을 넣었을까? 바른 직업을, 생계수단을 가져라고 했을까? 오늘날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바르지 못한 그런 생계수단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법은 업 다음에 보죠. 어? 소리가 들렸죠? 적은 소리죠? 그죠? 모든 업에는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거짓과 겉모술수하게 하는 마약 밀매도 하고 증권 주식 뭐 하도 그냥 다단계도 하고 딥페이크도 하고 이런 모든 그것을 하는 사람은 그런 하는 사람의 마음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답고 평안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정한가요? 그게 바로 업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정명 바른 직업을 가져라. 이러이러한 생계수단을 삼지 말라는 것은 바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늘 바른 직업이라고 한 건 매일매일 그 업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심성이 얼마나 혼탁해지고 왜곡되고 거짓되겠어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평온과 자유라고 하는 열반을 성취할 수 없죠. 이래서 바른 직업이 굉장히 요즘 또 뭐 또 있는가요? 그 뭐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부터.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딥페이크나 보이스피싱이나 쭉 있으면 피해당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악행을 생각하지만 더 한 발짝 보면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미 심성과 그 사람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가 이미 혼탁하고 거짓되고 늘 불안하고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벌고 뭐고 해도 개인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열반. 고요하고 청정하고 평온하고 기쁨의 열반을 바른 직업을 갖지 못하면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종교인에게 가봅시다. 종교인들은 정명인가요? 바른 직업을 갖고 살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오늘날 21세기 한국의 종교인들 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명에 다 해당되나요? 전모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죠?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 수행자들에게 점성술,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주술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도 유행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수행자 내지 종교인들이 깜빡하면 그거 넘어가는 거죠. 예.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걸 느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과도하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오바해. 내가 그냥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 마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법인 스님 미래를 다 보는 것 같아. 앞에 차를 마시는데 막 이게 주눅 들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스님 제 마음 지금 다 꿰뚫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예 아니에요.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사이비 종교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바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팔정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10분 쉬고 200쪽에 정정진하겠습니다.
아, 거기다 그거 집어 넣으시라고요. 아,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손잡이만 뭐 저길로 뭘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알아서. 아까 이제 정명 바른 직업을 생각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문화가 분명히 바꿔지니까 새로운 직업 중에 유튜버가 많잖아요, 유튜버. 참 선한 기능을 하는 유튜버도 많은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그 자극적 돈을 벌려고 하니까 사람 수를 모아야 되고 시청자를.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이고 거짓말하고 교묘하게 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건들고 사람들의 울분과 욕망을 다 이게 파악해가지고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거기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1차적으로 가슴이 아픈데 난 정작 그 못된 유튜버들의 무너지는 심성, 혼탁이 된 심성이 너무 가여워요. 정말. 그리고 사람이 참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변하는 거. 지금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참 몇백만 명을 가지고 있는 어느 시사 유튜버가 있는데 극우 중에 극우인데 그 친구를 내가 그 친구 나이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아는데 그렇게 사회의식이 뚜렷하고 노동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 친구가 어찌 그렇게 그냥 변했는지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일단은 유튜브라고 하는 참 절대적인 생계수단이 있고 거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세계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직업을 버리는 순간 또 외로움과 불안이 닥치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수행을 위해서는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명, 바른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영국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좀 유수한 기업인데 그 기업의 경영 윤리가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명 기업이에요. 정명을. 영국에 불자들 많은지 아시죠? 프랑스하고는. 그래서 영국의 어느 기업이 정명, 붓다의 팔정도의 정명을 기본 가치와 윤리로 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 바른 노력. 정정진 해보세요. 자, 바른 노력이란 무엇인가? 팔정도의 6번째 항목으로 바르게 실천에 매진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행의 여정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팔정도의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제공한 역할을 한다. 바른 노력은 사정단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특히 팔정도의 실천에서 바른 노력이란 명상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것을 통해 정신적인 고양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된다. 자, 사정단 해보세요. 자, 우리가 바르게 정진한다. 내가 전에 이런 말 했죠. 명사는 위험하다고. 정진, 바른 정진. 그 말 다 알아요. 근데 바른 정진이란 게 뭐지? 서술돼야 돼. 구체적으로 서술돼야 돼. 바른 정진이란 뭐뭐뭐뭐뭐이다. 바른 정진이란 이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정진하는 것이 바른 정진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공부할 때. 근데 그냥 단어 중심이거든. 명상하자, 참회하자, 뭐 이런 식이야.
자, 여기에서 정정진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게 사정단이에요. 그게 넉사자 4개, 발음 끊음이죠. 사정단. 사정근 사정단이라고 하는데, 정정진, 바른 정진은 구체적으로 사정단을 의미한다. 사정단은 무엇일까? 다음 읽어보세요. 바른 노력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서 비구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그릇되고 이롭지 못한 법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켜 정진한다. 노력하고 마음을 잡아 힘쓴다. 이미 생겨난 그릇되고 이롭지 못한 법들을 끊기 위해 의욕을 일으켜 정진한다. 노력하고 마음을 잡아 힘쓴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이로운 법들을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켜 정진한다. 노력하고 마음을 잡아 힘쓴다. 이미 생겨난 이로운 법들을 바로 세우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정정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닦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켜 정진한다. 노력을 일으키고 마음을 잡아 힘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바른 노력이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정진은 선법과 불선법으로 일단 나눕니다. 선법은 착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훌륭한 법이에요. 훌륭한 법. 열반에 이르는 훌륭한 법. 불선법은 안이불자잖아요. 훌륭하지 못한 법. 이제 제가 선법, 악법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선법, 불선법 하죠. 불교에서는 악이라는 용어보다 훌륭하지 못하다, 불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선법, 불선법에,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차가 진단을 해봅시다. 차가 진단을. 나에게 지금 선법과 불선법이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훌륭하지 못한 결함들이 있어. 할 수 있죠?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화 속에서 너무 말을 쉽게 내뱉는 경향이 있어.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잘 알아보지 않고 단정해버리는 흠이 있어. 이렇게 불선법 중에 안 좋은 결함이 있는 요소들이 각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바로 그게 중요해. 정진은. 이게 내가 바른 정진이라 하면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체적이어야 된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거. 수없이 많죠? 나는 너무 속단을 잘해. 나는 자족하지 못하고 상대방하고 비교 분별해가지고 그냥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 질투심을 느껴. 이런 심리적 경향이 있어.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불선법이죠. 근데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결함들이 나에게는 없는 편이야. 이럴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내 아는 친구 중에 한 분인데, 그 친구는 내가 참 좋게 보는 게, 평생을 보는데 정말 남 이야기를 안 해. 남 이야기를 안 해. 소위 말해서 그냥 안 좋게 이야기를 안 해. 이거 참 힘든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남 이야기를 쉽게 하고 비난하고 그냥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어. 있더라도 미약해. 이렇게 자가진단이 되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난 내가 생각해도 이거 참 좋은 장점, 좋은 점이 있어.
우리 요양은 좋은 점이 뭐 있어요? 이제 요양이라 해도 웃지도 안 해보네. 너무 자연스러운가 봐. 뭐가 있어요? 체력이 좋다. 네. 나쁜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야, 정말. 자, 근데 이제 웃자고 한 거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좋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지런하다. 부터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나는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나는 뭐에 대해서 철저하다.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법 훌륭한 점.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나에게는 저런 좋은 점들이 부족하거나 없어.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이 참 친절하고 겸손하고 쉽게 마음을 열고 금방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저게 좋아 보이는데 좋은 거라고는 알겠는데 나에게는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현존하는 나를 바람직한 성향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향으로 나눠서 보면 네 개를 이미 아직 나에게는 없는 이러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성향들이 나에게는 지금 있다. 이제 서법으로 가면은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바람직하고 좋은 장점이 있다. 좋은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나에게는 아직 발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차가 진단을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돼? 이미 나에게 생겨 있는, 나에게 지금 내가 늘 습관적으로 또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훌륭하지 못한 것은 없애고, 그 다음에 아직 생겨나지 않는 단점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그죠? 자, 나에게 아직 생겨나지 않는 여러 가지 장점은, 훌륭한 점은 생겨나게 하고, 나에게 지금 있는 이미 좋은 훌륭한 점은 더욱 자라나게 한다. 이런 매뉴얼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정정진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정단이라고 한다. 난 이것을 이제 제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내 개인 수행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상 수행에서 이렇게 있어요. 생각해봐요.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좋은 감정들이 있지. 이 좋은 감정들을 더욱 자라나기를. 그래서 기도를 평상시에 이제 뒤에 사념처가 나오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는 그 수행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수행법인데, 자, 내가 너무 성격이 뭐든지 빨리 판단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충분히 경청하고 숙고해갖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생각이 빠른 사람은 몇 마디 하면 알았어 하고 판단해버리는 사람 있죠. 주변에 보셨나요? 네. 제가 한 35년 전에 그런 성향이 심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없앨까? 괴로워하고 죄책감 갖지 말고 이게 이런 게 내게 있구나 하고 고요히
기도하는 게 있어. 기도해도 돼요. 성급한 판단이 사라지기를, 나에게 성급한 판단이 사라지기를, 성급한 판단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또 진지하게 경청하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기를. 이렇게 한 줄의 기도 내지 되뇌이는 것을 해보세요. 이러면 놀랄 만큼 변화가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럴 수 있죠. 오늘도 내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기를, 따뜻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깃들기를, 따뜻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깃들기를. 이렇게 기도와, 이런 것이 기도와 명상과 정진이 일치되는 수행법이에요. 기도는 뭐뭐뭐 하여 주십시오지만 내가 이렇게 되어지이다. 이런 거죠. 나에게 너그러움이 깃들기를. 사람에게 이웃을 평등하고 따뜻하게 바라보기를. 자기를 진단하고 자가 진단을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늘 한 줄의 명상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제가 상담 오면서 그 하루에 그냥 그 10초 수행을 권하거든요. 10초면 짧죠? 나.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가지고 10초 이렇게 단정히 앉아있는데 시간 안 걸리고 힘 안 들죠? 그럼 호흡을 쭉 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자기 기도하라고 그래요. 오늘도 너그럽고 자유롭기를, 너그럽고 자유롭기를. 10초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직장에 가잖아요. 스님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갈 때는 그럼, 차를 탈 때도 또 5초 명상을 하고 그래요. 의자에 딱 앉으면 이게 안전벨트 딱 매고 출발하게 한 5초 동안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던가 아니면은 오늘 또 침착하기를 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사무실에 의자에 앉으면 그때도 한 10초 정도 습관적으로 컴퓨터 켜지 말고 10초 정도 쭉 하면서 마음에는 평화, 마음의 평화 얼굴의 미소, 마음의 평화 얼굴의 미소, 마음의 평화 얼굴의 미소가 깃들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잠자기 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면은 그 하루에 그냥 5초, 10초 나눠서 하면 1분도 안 걸리는데 이게 또 놀라운 변화가 있어. 이게 이제 정정진에서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이제 팔청도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 정념이 명상과 더불어서.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자가진단해라, 자가진단. 정직하게 자가진단해라. 그래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심리적 성향들과 싸우지 마세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심리적 성향이 너무 미워. 그러니까 이 앞에 놓고 저거 퇴치해야 돼.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큰일 나요. 고요히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심리적 성향, 습관 요소들을 다
담담히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한 줄 기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정진 수행에서 사정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생겨나지 않는 그 흠결은 단점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이미 생겨난 흠결은 단점은 사라지게 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는 선행은 좋은 점은 생기게 하고, 이미 나에게 있는 좋은 점은 더 생겨나게 하여지이다. 이런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것을 잡아서 이야기하라. 이 말이죠.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람들 누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도해야 돼. 대내야 돼. 내가 먼저 대화를 주도하지 말까. 충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까. 너무 옳은 소리를 강요하지 말까. 제 단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꾸자꾸 되뇌면은 이게 의도적으로 자꾸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정단은 왜 이게 가능한가? 이걸 이제 뿌리를 봅시다. 사정단이 불선법과 선법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아직 생겨나지 않는 단점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이미 생겨난 단점은 사라지게 하고, 아직 생기지 않는 선행 좋은 점은 생기게 하고, 이미 나에게 있는 생겨난 선행은 더 자라나게 하고. 이게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할까요? 무엇이 고정불변적이라고 하면은 이 수행이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나의 나쁜 성향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심리적 경향과 성향이 고정불변적이라면 고쳐지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불선법과 선법, 좋은 심리적 성향과 나쁜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적 성향은 미리서부터 고정불변적인 요소로서 있었던 거예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및 족법이 마주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죠?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나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되고, 이것이 소멸되므로 저것이 소멸된다는 연기법. 구체적으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및 족법이 만나서 나의 감정과 표상작용과 관념과 행위가 발생한데, 그 수상행식은 선법과 불선법으로 나눠지죠. 분류를 해보면. 그러니까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때요? 변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방향을 올바른 걸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사정단이라는 바른 정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때요? 연기법하고 연관되어 있죠? 연기법의 바탕 속에서 사정단이 형성되겠죠? 그런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심리적 바람직하게 되지 못한 심리적 성향이 고정불변적이다, 미리서부터 있다, 영원하다, 영속적이다면 이것은 내가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정진을 할 수가 없어. 선법과 불선법을 놓고. 그런데 이게 연기적인 소산이거든.
나에게 있는 선과 불선의 심리적 성향과 경향들, 습관은 사실은 있었던 게 아니고 고정불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불변으로 미래까지 영속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만나서 변화야.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예요. 운동, 변화, 운동, 변화. 이 운동 변화가, 변화의 모습이 뭐냐? 이걸 21세기 용어로 생태계라고 그래요. 생태계. 생태계.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아직 생겨나지 않는 그릇된 법들을 아직 생겨나지 않은 그릇된 법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는 것, 이란 잘못된 무언가를 막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인간은 감각적 욕망에 지배되는 세상, 즉 욕계를 살아간다. 따라서 언제든지 감각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어찌 보면 감각의 유혹을 뿌리치려는 시도 자체가 본능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허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한 인연을 만들지 않으려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미 감각의 유혹에 노출된 상태에서 그것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생겨난 그릇되고 이롭지 못한 법들을 끊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는 것이란 잘못된 무언가를 끊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미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는 것을 가리킨다. 살다 보면 때로는 부적절한 상황에 빠져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이다. 잘못된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서 즉각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바른 노력이다. 아직 생겨나지 않는 이로운 법들을 생겨나게 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는 것, 이란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이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상 자만해서는 안 된다. 깨달음의 경지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굳건히 확립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그러한 노력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바른 노력의 마지막 단계로 언급된 이미 생겨난 이로운 법들을 바로 세우고 원만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바른 노력이란 원만한 닦음을 거듭 분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가자와 출가자 사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번뇌를 제거한 거룩한 존재와 그렇지 못한 범부 사이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가 이룬 정신적 경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이 같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다. 따라서 대사식경은 이것에 대해서는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 점은 바른 견해라든가 바른 의향 따위가 두 차원으로 나뉘어 설명된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바른 노력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된다.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 가르침은 그 나에게 유익한가, 이로운가, 유익한가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게 세속의 재물과 권력의 이로움과 유익함이 아니라 진정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내가 마음이 평온한가.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중에 평온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심리 요소 기쁨이요, 기쁨. 평온한가, 기쁜가. 우리들은 이제 번뇌, 망상 이런 용어를 불교 많이 이게 듣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기쁨이라는 말을 도외시하고 있어요. 희열, 기쁨. 그래서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기쁨, 이것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 높은 정신적 단계의 기쁨을 말해요. 평온과 기쁨은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에게 이롭지 않는 심리 요소들, 성향들, 습관들, 나에게 이롭고 유익한 것들, 이것들은 다시 다른 말로 보면 정말 재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재미가. 예. 저는 늘 이 사소한 욕망이나 이해관계 이게 정말 끊으려면 어떻게 할까? 저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벌을 받고 세간의 평판이 안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법을 의식해서 이것보다는 정말 저런 게 좀 재미가 없어야 될 것 같아. 저거 뭔 재미야, 저거. 재미없어. 남을 교묘하게 소위 갑질한다고 그러죠. 그거 마음 불편하고 재미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뭐 권력이 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을 함부로 하고 은근히 괴롭히고 거기서 쾌감을 얻는 그게 아니라 나 저런 행위는 불편하고 남 괴롭히는 게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기 이제 니카에서는 넌덜머리를 낸다 그러거든요. 염증을 느낀다. 염증 느낀다. 우리는 뭐를 자꾸 도덕적 규율에 의해서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좀 불편해. 근데 다른 말로는, 저렇게 하면 저거 재미있나? 나 저 재미없어서 저거 못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게 재미있어서 안 한다.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제 있는 절 옆에 능주면에 양목사라는 절이 있는데 우리 비구니 스님이 아주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요. 또 포교에서부터 온갖 참 제가 그 지역에서 전부 포교를 할 필요가 없어. 정말 그 스님이 다 해놓고 잘해서. 근데 그 주의스님이 항상 생글생글 웃는데 저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나이도 똑같은데 뭔 수행도 재밌게 하자요. 뭐든지 즐겁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즐거워야 된다. 봉사활동도 즐거워야 된다.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환경 조성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정단을 수행할 때 보면은 또 하나 깨달음을 위해서, 번뇌망상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좀 가볍게 몸과 생각에 힘을 빼고 즐겁게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공부가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가끔 보면 제가 하루에 유튜브를 몇 시간 볼까요? 얼마나 볼 것 같아요, 유튜브를? 예? 하루 종일? 예? 일단 평생 TV는 없으니까, 유튜브를 잘 봐요. 잘 봤는데, 일단은 이제,
그 뭐 정치 현안 시소 프로그램 안 보기로 했어요 이제. 가끔 봤는데 이제는 뭐를 강의를 참 많이 봐요 강의를. 지금은 이제 현재 최진석 교수라고 우리 한평 출신인데 그분 책을 내가 많이 읽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게 EBS에서 노자 도덕경 강의를 하더라고요. 한 강의에 45분씩인데 재미있다는 게 뭘까? 난 그걸 보면서 들어요. 정말 재밌어요, 내가. 재밌는데, 왜 재밌느냐? 무슨 유머를 섞지도 않는데 재밌어. 몰입의 즐거움이 있어. 그런데, EBS 강당에 강의 듣는 사람들 층도 다양한데, 얼굴을 보면은, 야, 유머도 별로 하지 않는데, 저렇게 철학 강의를 자연스럽고 진지하게 들까? 근데 저 사람들이 정말 느껴져요. 화면을 통해서. 야, 정말 재미를 느끼고 있구나. 재미를 느끼고 있고. 수행이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바람직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일으킬 때 자꾸 이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지만은 이게 재미를 들려야 된다. 재미를 들려야 된다. 그리고 또 불편한 요소, 괴로운 요소 이것들은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참 재미없다. 재미없다. 염증난다. 싫다. 재미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하면은 우리들의 어떤 집착이나 욕망이나 이러한 번뇌 요소들이 매우 가볍게 돼요. 가볍게 돼. 우리는 너무 번뇌 망상이나 집착 이런 것과 불섭과 너무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제약시하고 저 번뇌 집착을 미워해. 그리고 대결해. 그러니까 힘들어. 요즘 명상법에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저거 내한테 유익하지 않네, 이롭지 않네, 재미없네, 불편하네, 실증나네, 부질없네, 이런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해봐요. 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힘이 좋아가지고 덩치가 커가지고 초등, 중등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장난기가 심한데 친구들을 잘 때렸대요. 힘이 세니까. 옛날 시대에는 참 잘 때리잖아요. 형이 동생한테. 여러분 형한테 맞고 산 사람 있어요? 안 맞고 살았어요? 형들한테? 예전엔 잘 때렸는데. 하도 때리는 거 하는데 재밌더래요. 그냥 막 괴롭히고 때리고 힘이 세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또 막 애들을 동네에서 때리고 와갖고 기분 좋게 오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 동생이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형아, 그렇게 사람들 때리면 재밌냐? 이 한마디에 몸에 전율이 오더라는 거예요. 형아, 사람들 때리면 재밌냐? 그래서 그날로 해서 이제 이게 폭력 행위를 멈추고 공부를 열심히 책을 읽고 하는데 그 목사님 고백이 그래요. 가만히 동생 말을 듣고 보니까 남을 힘 있다고 남을 괴롭히고 때리는 게 정말 재미없어지더래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책을 읽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책 읽는 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어찌해서 이제 신학대 가서 목사님이 돼갖고 훌륭한 선교를 하시는데 이 말을 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팔정도 수행 무엇을 할 때도 불선법에 대해서는 재미없고 실증나고 부질없다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보고 선법 훌륭한 것에서는 이것을
강의적으로 이거 해야겠다.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니까 해야겠다는 그 생각보다는 이거 참 재밌다. 유익하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 여태까지 느꼈던 색다른 즐거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수행이 편해지고 즐거워진다. 여튼 뭐 두서없이 초기불교를 했는데 제가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많이 나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어서 거듭거듭 반복 텔레토비 교육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었던 이 공부가 나중에 또 어느 날 다른 책을 읽을 때 또 일상생활에서 부딪혔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 계기가 있을 때 이것이 딱 발화가 돼서 또 깨침이 오고 느낌이 올 것입니다. 여튼 즐겁게 하나 공부했고 또 유튜브로 또 멀리서 들었던 우리 연꽃님 이병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공부할 시간 있으면 뵙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쯤에는 결정은 안 했는데 혹시 저도 뭐 요즘 무슨 강의라고 그러죠? 춤 강의를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확정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고려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인연 되면은 또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틀로 공부하는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기록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